네, 오전에 그 빅텍 분석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요. 오전에 그 장 시작하기 전에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한 다음에 후에 빅텍의 IR 담당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개인적으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렸었고요. 해당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제가 아까 분석 영상에 그 남겼던 의문점 Q&A를 하고, 그거를 잠깐 부산분과 IR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사전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의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명에서 거론되는 빅텍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매수했고요. 해당 기업 매수 외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일단 오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핵심으로 핵심 포인트로 여겼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추론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재고자산 쪽이고요. 재고자산 쪽에 제공품이 상당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건요. 지금인가?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설명드린 것보다 오전에 녹화한 거 잠깐 한 5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고자산 중에서 제공품이 많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재료,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제품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물품 저장 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반제품과는 다르다. 제공품은 앞으로 더 가공하여야만 제품이나 부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대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는 동일한 물품이 연속적으로 제조되고 있으므로 각 공정마다 제공품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제공품이라고 하고, 제공품은 현재 가공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므로 아직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저장 또는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반제품과도 차별점이 있다. 이 의미는 제공품이라는 거는 의미는 현재 제품도 아니고 원재료도 아닌데 가공 중에 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의미는 뭐 방산업체라 특성이나 그런 것도 감안시에 이 제공품들은 조만간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공품이 많다는 것도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무제표 수치들에서 근거자들을 체크해서 거기서 맞게 그 추이가 맞는지 한번 근거 자료를 좀 더 확보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밤을 좀 꼬박 샜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생각된 게 뭐냐면은 캐파시티입니다. 캐파시티. 그리고 가동률. 이렇게 제공품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거는 캐파를 늘렸거나 아니면은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거나 그런 조건들이 같이 이게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거 자료들이 확보되는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로는 보니까는 가동률은 높게 유지되더라고요. 보니까 캐파는 캐파거든요. 생산 능력 파란 회색 100만 원 단위로 근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톤이나 뭐 개수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보시면 되게 들쭉날쭉해요. 보시면 이렇게 금액 단위로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일단은 제공품하고 추세는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산 실적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단위로
다 원 단위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초록색. 재공품하고 추세는 유사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케이인데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다 판단되고 가동률은 측면에서는 가동률은 그 과거 대비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차피 계속 물려 있으니까 생산 공정에 이렇게 물품들이 높은 금액의 물품들이 근데 가동률을 체크해보니까 가동률이 오히려 또 떨어져요.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뭐지? 그래서 애매하다. 애매해. 판단이 좀 안 서더라고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이렇게 뒷받친 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이렇게 지금 캐파가 늘어났으니까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는 가동률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체크해보자 해갖고 그러면은 캐파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게 판단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 그러면은 캐파가 늘어나려면 애매하니까 그럼 캐펙스를 체크하면 되겠죠. 캐펙스를 과거에 좀 급격하게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늘렸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있으면 또 근거 자료야 되잖아요. 캐펙스. 이걸 일단 먼저 가동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지게 해봤고요. 가동률이 보시면은 이렇게 좀 회색선이거든요. 이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업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공품이 높고 생산량이 높고 생산 시장이 높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는데 물론 가동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고 여유가 있어갖고 가동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판단하기. 그래서 캐펙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파가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캐펙스가 많이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직전 분기나 전전 분기에 20년 3분기 이전에 그러면은 그게 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확신을 할 수 있는 컨비션을 가질 수 있는. 보니까 20년 3분기에 캐펙스를 높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이렇게 최근에도 계속 캐펙스가 높아지는 추세고.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떤 설비 투자를 많이 했냐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는 아까 그 전환사채하고 송도 신사업 구축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전환사채 발행했다 했잖아요. 최근에. 이때 당시 보니까는 송도의 토지를 또 구매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설비 투자가 아니라 토지.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거 아닌가 보여. 그래갖고 잡으려다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토지 비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 설비 투자 뭐 그런 것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캐펙스 위험 설비 투자했으면은 그럼 레깅 대학 발생하는 근데 공장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강간상각비를 발생될 거 아니에요. 강간상각비가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 또 설득력이 있다 판단해갖고 강간상각비를 한번 체크해보자. 강간상각비까지 체크해봤죠. 20년 3분기 이후에. 이 20년 3분기 이후에 강간상각비가 주황색이거든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건 또 뭐야. 지금 추론한 게 근거 자료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강간상각비가 이렇게 높아져야지만 캐펙스가 제대로 이용설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고 재공품도 많아지는 거고 가동률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도 다 이게 상쇄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는 위험설비 투자를 이전에 이렇게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강가상각비 체크 오히려 감소한 뭐지? 그렇다면 또 이게 또 하나 또 다시 또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러면 이거는 캐펙스가 위험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치 않은 노동집약적인 그런 또 구조인가? 그래서 공장 농업 종업원의 보통 그 사보고서에 그 임업무 인원 나온 거는 인원수는 관리직이잖아요. 관리직, 사무실 관리직, 판매 관리직에 포함된 인원수고 정확한 공정 생산직의 그 근로자들의 수치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종업원 급여에서
판매관리직에 있는 그 관리직의 이제 급여나 복리후생 및 퇴직급여 빼갖고 공장 종업원만의 급여를 산출시킨다. 그래갖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공장 근로자 인원수로 추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장 종업원의 급여를 발췌시켜서 추이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노동지비학자이지 않을까 해갖고 혹시나 체크해봤는데 공장 종업원만의 급여들을 추세해 보시면요. 이거는 좀 얼추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캡하고 생산 실적이고 이제 공장 종업원의 급여. 물론 4분기에는 아마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되어갖고 높아질 수 있어요. 한 건요. 과거 보면 또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분기가 높고 1분기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인센티브 때문에 2021년 4분기가 높았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그나마 급여 추세가 그나마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뭔가 미약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산 캐파가 늘어났는데 높아진 거 좋다. 추세 맞는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캐파가 낮았는데 왜 이렇게 높았을까? 이게 좀 엎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더 긍정적인 회로를 또 한번 또 돌려봤더니 이 방사노체이기 때문에 대입이 된 게 안보 이슈로 해갖고 고용 유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좀 채용한 인원들은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증가시킬 수는 있는데 줄이기는 힘든 구조이지 않을까. 한번 채용하면은 안보 보안상 이유로 그러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은 좀 이따가 이제 그 장 시작하고 이제 출근 시작하잖아요. 그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전화 통화해갖고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면 한번 조금 매수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품과 매출액하고 추이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최근에 21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제공품도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이것들이 이제 매출액으로 제품으로 전환돼서 매출액을 발생시키면은 이제 매출액도 같이 이제 증가 추세로 올라가겠죠 하는 걸요. 그리고 지금 하나 시스템 관련해서 체크해 보니까는 방산 수주 잔량이 뭐 최고치로 찍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주요 고객이니까는 빅텍도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적인 수주 관련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제가 매수할지도 모르겠고요. 여태까지 출연했던 거는 아직 회사 IR 담당분하고 통화는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출연 근거는 오류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해당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신 분들의 모든 결정과 네, 아침에 영상을 찍었고 새벽에 밤을 새면서 이렇게 작성했던 분석 자료고 아침에 통화를 그 IR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영상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투자 포인트 핵심이 뭐냐면은 21년 2분기부터 재고자산이 이렇게 제공품이 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평상시액 이전에 2.5배 정도. 그래서 이게 투자 포인트 가능하다 판단해갖고 통화를 했죠. 근데 방금 전에 봤듯이 캐펙스나 뭐 감가상각비나 가동률 뭐 그런 것들을 하고는 좀 추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낸 게 개인적으로 이거는 캐펙스가 별로 필요 없는 노동집약적인 그런 사업 구조이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 종업원 급여하고 추세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제공품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려면은 해당 업체는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해갖고 IR 담당으로 통화를 했죠. 그래서 통화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이 네이버 클로버 노트라고 있어 갖고 통화한 거를 바로 이렇게 좀 텍스트로 해 갖고 전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통화 내용이 인제 그거죠. 아침에 인제 했었고 개인 주주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보니까 제휴사단 쪽이 있잖아요. 21년 2분기부터 재공품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주한 거 감안하셔 갖고 미리 제작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지금요? 질문했더니 "예, 맞습니다. 매출하고 연동돼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캐파 같은 거를 보니까는 캐파가 시간으로 100만 원 단위로 돼 있고 그래서 캐파와 재공품하고 따져보면은 가동률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데 보니까는 요즘에 설립이 투자 같은 게 별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빅테크 사업 구조와 노동 집약적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답변이 저희가 이제 방사이다 보니까는 수작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작업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방산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되게 다양한데 소량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추론이 맞았던 거죠. 노동 집약적인 사업 구조이다. 수작업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부분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위험 설비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간이 늘어나 갖고 캐파라고 그러면 100만 원 단위라는 게 근로자들 생산 시간을 감안해서 하셔 갖고 그 답변이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해서 그냥 기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 이렇게 그래서 추론한 게 맞다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기타 내용들은 좀 공유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제공품이 좀 급격하게 증가됐는데 이거는 현재 그 수출한 거에서 계약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제공품 는 거는 매출로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론했던 게 노동조합 집약적인 사업 중에 좀 맞다. 예,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빅텍에 대해서는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해당 설명 내용 들으신 분들의 모든 투자 판단 및 결정은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